공주하고 뭐 연관된 걸 가지고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를 할 때 이게 그 공주 석장리 박물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우리나라에 구석기 유적지가 두 군데 있어요. 공주 여기 석장리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연천, 전곡 그쪽에 하나 더 있는데 석장리에 있는 유적지가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11개 문화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지 좀 더 알게 되실 텐데요. 박물관 앞에 이런 아저씨가 돌을 깨고 있어요. 돌을 깨가지고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네. 붙였는데 이 돌 모양을 봤을 때 구석기일 것 같아요? 신석기일 것 같아요? 구석기죠? 그냥 돌 가지고 돌을 쳐서 이렇게 깨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이 돌 깨는 전통하고 치종의 전통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김선빈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허임은 치종 교수였다고 그랬잖아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지방 순회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과 기술이죠, 요즘 말하자면. 근데 이 돌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돌 깨는 기술, 이것이 굉장히 석기시대 때 굉장히 앞선 민족이 동이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추정이에요. 왜냐? 우리 동이족들이 활을 굉장히 잘 쏜다고 그랬잖아요. 이 뭐 동이족뿐만 아니라 그 말갈이나 이런 쪽 다 거란족이나 이쪽 지역이 전부 다 활을 굉장히 잘 쏘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돌을 가지고 잘 갈아서 대칭 구조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 돌침, 그러니까 돌화살 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침을 만들었어요. 그 침이 돌침이에요, 돌침.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종기를 치료했어요. 이 돌침, 종기를 치료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그때 이미 음양과 경맥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맥 이론이 언제 철기시대 때 어떤 때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그 이전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주장하는 거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런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추정을 해보면 이 이전에 이미 경맥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최초의 그 경맥 이론서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족비 11맥구경이라는 거예요. 족비. 족은 발이고 비는 팔이에요. 팔비자예요. 수삼음경 얘기라는 거예요. 족은 족삼음경 얘기라는 거고, 침 아시는 분들 알 텐데. 그러니까 족비 11맥, 그러니까 11맥, 5장과 6부, 그러니까 11개잖아요. 우리는 12개 경맥에 12경맥 얘기하는데 5장 6부로만 딱 치면은 11개 경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구자, 맥구경이라고 했어요. 구자가 무슨 구자냐면 뜸구자예요. 뜸구자. 뜸 뜰 때 경맥 이론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을 이미 북방민족이 활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추운 지방에서. 돌침을 쓸 때도 이미 경맥 이론을 썼다는 거죠. 삼양오회를 통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삼양오회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찾아보니까 백회혈을 삼양오회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삼양이라는 것은 수족 삼양경, 손의 삼경, 발의 삼경 표현하고 오회, 삼양경을 통해서 오회라는 것은 오장하고 만난다 이거. 백회혈에 돌침을 놓는 것은 그 종기를 째기 위해서만 놨을까요? 경맥을 통하게 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돌침 때 이미 경맥 이론을 활용을 했다. 돌침이 잠석이라는 걸로 됐다가 지금 철기시대가 되면서 이게 오늘날 쓰는 침자로 된 거예요. 한문으로 침자로 됐어요. 이 돌침이 고씨가 사는 그 산 밑에 돌침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중국 보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친구경은방도 경이라고 그러셨는데 경이 하나 더 있어요. 황제내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황제내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동쪽 지역 사람들은 종기가 참 많이 생긴다.
뭐 우리 한국 조선 사람을 포함해서 종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는 음식이나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종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종기를 치료하는 데는 이 평석이 왔더라. 이 평석은 동방에서 전래되었다고 황제내경이라는 동양의학의 최고의 고전에 이렇게 써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평석을 결국 평석은 동방 쪽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는 것이 결국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이족들이 사는 이 지역이 일 것이다라고 보고 침실의 종주국은 한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대만의 대침구 학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경약, 약은 한약하는 사람들은 인경약이라고 어떤 약을 먹으면 그 경맥으로 간다 이런 표현으로는 남아있는데 인경침이라는 말은 안 남아있어요. 침을 넣어가지고 경맥을 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도인, 이끌어낸다, 인도하다라는 거죠. 인도. 등산을 갈 때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요 인자를 쓰는 경맥을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인경. 경맥을 이끌어내고 아시아에 침 넣으면 된다. 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허임이 했어요. 허임이 언제 했냐면 젊을 때 나이 한 30 전후 됐을 거예요. 허준의 나이는 한 60대가 됐어요. 근데 그 60대가 된 허준이 젊은 30대의 허임 얘기를 듣고 귀담아 듣고 그거를 임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허임이 맨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일리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허준이 의학의 대가잖아요. 의학의 대가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허임침법의 핵심은 요건 것 같다는 거예요. 인경과 아시. 제가 이제 요 논에서든지 그 자료에서든지 그걸 뽑아놨는데 30대 전후에 이미 침술의학의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 인경과 아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양만석 선생님 가르치시는 학교 학생들이 안마하고 침을 배우는데 몇 살쯤 된 분들한테 침을 가르쳐요? 6. 그렇죠. 16살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침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허임이 20대 초반에 광해군한테 침을 놓고 있었잖아요. 10대부터 이미 침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버지가 악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사비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이미 뛰어난 의술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10대 때 실력을 인정을 받았고 20대에는 이미 임금 왕실 주변 사람들을 치료할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30대 정도면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핵심을 뽑아가지고 막힌 것을 터서 통하게 하고 통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소기체 통기색이. 색은 막힌 거잖아요. 그 색한 것을 소통시키고 소기체 통기 막힌 것을 터서 통하게 하는 거. 요것이 결국은 핵심인 거예요. 경맥이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고 비혈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통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일생 동안 고심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친구 경험방에 적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막힌 것을 터서 통하게 할 것인가. 한국이 남쪽 지방, 현재 한반도 남쪽 지방은 침구 이 제도를 맥을 끊어버려가지고 이게 제도권에서 제대로 교재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북한에는 보니까 침구 과목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놓은 침구 서적들이 참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 북한 책에 보니까 삼부 취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삼부라는 것이 근위치열하고 인근치열하고 원격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바로 그 자리 주변에서 침 놓는 방법하고 팔다리 같은 데 침을 찔러가지고 경맥 통하게 하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거를 국소, 좀 먼 데를 인근, 그리고 좀 아주 먼 데를 이제 원격. 그러니까 세 가지, 삼부. 그러니까 그 가까운 데 한두 개 혈자리, 그리고 좀 인근에 한두 개 혈자리, 먼 데 한두 개 혈자리. 요게 이제 삼부치열법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경, 경맥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아시, 아픈 그 부위, 원인이 된 그 부분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경하는 방법으로 수없이 많죠. 대표적인 거, 우리 침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관, 이런 것도 인경이죠. 경맥을 전체를 트는 거잖아요. 사관 트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경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 부분에다가 침도 넣고 뜸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뭐 그 직접부 간접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핵심. 그러니까 요것이 인경 진침 아시, 요 말로 딱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황제 내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요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인경 진침 아시를 잘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따는 거, 손 따는 거 있죠? 이 따는 거, 여기 손가락 끝을 따잖아요. 따는 게 와, 배가 여기가 채했는데 여기를 따가지고 내려. 이게 인경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경례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태음 폐경 이렇게 해가지고 소상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태음 폐경 요 위경을 위 부분을 지나가니까 여기를 딱 찌르니까 여기가 움직이더라는 거야. 요게 인경이야, 인경. 그러니까 그걸 인경 아시를 모르지만 이미 허임 선생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책이 이제 이 친구 경험방 책인데,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여기 얘기를 말씀을 하셨던 그 친구 경험방 필지 기념비 앞입니다. 저기에 우리 사회 보시는 법영진 선생님도 이렇게 계시고, 저기 그 오늘 여기 그 우리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그 시장님도 저기 시장 되시기 전에 같이 기념 촬영을 했어요. 여기 이 친구 경험방하고 동의보감을 거기 갖고 가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친구 집성이야. 근데 그 책이 누가 지은 걸로 돼 있냐면 그때 당시에 명의였던 묘윤홍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친구 경험방하고 동의보감을 이게 마저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본에서는 갖고 가가지고 사신으로 왔던, 그러니까 공부하러 왔던 의사, 이 야마가와 준안이라는 일본 의사가 유학을 왔다가 일본으로 가면서 이제 친구 경험방을 하나 갖고 가요. 갖고 가가지고 책을 펴내는데 그 책 서문에다가 아까 우리 임선배 박사님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조선에서는 친구가 의가의 요차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체 그 환자를 진료하는 그의 거의 한 90% 이상이 침하고 뜸만 가지고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의학이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죠. 한의사들이 한방이 차지하는 부분이 5%도 안 될 거예요. 한 3% 전체 의료 시장에서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침하는 사람은 더 적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대의학이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뭐 스웨덴도 그렇고 뭐 미국, 일본까지도 그냥 방치를 해놓는 상태잖아. 일단 검사는 해. 코로나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생명이라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증상치료만 하는 거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북한하고 남북 침통 교류를 쭉 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현대의학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지, 물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바로 원시의학을 가지고 병을 치료했던 거예요. 그것이 현대 의료 체계가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는 뭘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원시의학이지만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유지해왔던 바로 그 의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대도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의술의 핵심이 친구 경험방에 들어있고, 그것이 일본에서 친구 경험방을 내면서 조선의 목격담을, 조선에서 겪었던 목격담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 목격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의 의술이 침술이 최고라고 하고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침구가 결국은 동양 삼국의 전통 의술 있잖아요. 일침, 이뜸, 삼양. 그러니까 동양 삼국이라면 중국, 일본, 조선 이렇게 됐잖아요. 이 세 나라 중에 조선 침이 최고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결국 뭐 이외에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이후에도 여러 번 간행이 됐다는 거죠. 요거는 또 최근에 발견한 그런 그 자료입니다. 일본 자료, 일본에서 간행된 책. 결국은 요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조선 침뜸이 어땠다. 이런데 이것이 이 조선 침뜸이 어땠니 돼 왔고 또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이게 세상이 공유를 해야 된다. 세상이 공유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아까 우리 그 임선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경석이라는 분이 발문을 쳤었어요. 이경석이라는 분이 삼전도비 그런 것도 쓰고 그런 어떤 그 명필가신데 이분이 철학 자체가 이걸만 보면 애민정신이 상당히 투철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 청나라에 무릎 꿇는 뭐 그런 삼전도비를 쓰긴 했지만 그 이분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 이 말이 뭐냐면 집집마다 신의 여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친구경험방을 간행한 거예요. 친구경험방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아플 때 써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 생활 침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 우리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 구석기 시대부터 나온 여의술이에요. 이게 이 뜸 뜨고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째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의술인데 이것이 이제 전문 의술로 발전을 하기도 해요. 전문화되기도 하지만 다시 또 그것이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또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그 전통의술, 자연의술이 계속 발전을 해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대중화되고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받은 요 선물 있죠? 요 선물 안에 가만히 보니까 다 들어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티침도 들어있어요. 우리 그냥 이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코로나19 걸리면 우선 목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요 수태원 팩 요런 데다가 티침만 붙여놔도 여기 인경이 돼요. 여기 아픈데 여기다가 여기 티침 쪼르륵 붙여가지고 여기 경맥이 끓여낸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고 뭐 또 여기 따는 것도 있고 목이 아프면 또 사열기도 여기 들어있대요. 여기 소상도 따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지침도 들어있어요. 수지침. 요거는 이게 수지침 관까지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작은 침을 이렇게 톡 놔가지고 이걸 치료해요. 이 수지침하고 마늘뜸하고 그 참 현대의학도 치료하기 어렵다는 통풍을 치료하는 분이 살리네. 우리 계시는 나중에 오늘 한번 같이 뵙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치료도 요 통 안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요 통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경험방 같은 이 침술책 하나하고 요거만 있으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좀 맥이 끊어지고 가고 있죠. 이거를 다시 좀 살리자라고 해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여기 친구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 침뜸을 활용을 하고 싶은 일반 국민들까지 공동으로 해가지고 약 2,000여 명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여 명이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놨는데 이 헌법소원 제기를 해놓고 원래는 이 헌법소원 보고대회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네요. 일단은 허임 선생 인물 기념 사업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